일왕의 저 한식의 어떤 책, 그리고 국가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말을 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게 우리 중산층의 기준이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근데 우리 사회는 지금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문화융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났습니다. 세계의 모든 경기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상하듯이 점점 하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빠른 성장률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과 함께 고용이 같이 이루어지던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이 만연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분노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불특정한 대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부정부채는 끊이지 않고 있죠. 사회 갈등이 지역, 이념, 세대 등 모든 영역으로 지금 확산되고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유지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LG나 그런 파워풀한 그런 브랜드들이 한편으로는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바이 코리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한국산이라는 게 알려진 순간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높게 가치를 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어도 여러 가지 면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저희는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화의 가치와 문화융성에 대해서 다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문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문화는, 정책으로 반영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을 뛰어넘습니다. 예술을 포괄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백과사전적 의미는 문화에 대해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관습, 사고방식, 가치관의 통째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예술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인 개념을 우리는 대상으로 합니다.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관, 태도, 관습 등 가치의 형성과 유지에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사회의 정신적인 기반을 이루는 모든 것을 저희는 문화라고 정의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네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을 만드는 문화입니다. 문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가 경제 영역에서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문화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화합하게 하는 마음을 여는 문화의 측면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제적으로는 국격을 높임으로써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는 그런 문화의 기능을 이렇게 네 가지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행복을 만드는 문화는 이렇습니다.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의 선순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것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다 행복해야 되고 그것을 통한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 모든 국민들이 행복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어떤 문화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를 살리는 문화는 첫 번째, 창조경제의 핵심 상상력과 창의성 그리고 감성을 불러내는 그런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문화는 융합형 창의인재를 키우는 토양이고 상상력이 콘텐츠로 바뀌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산업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문화적 융복합을 통해서 연간 문화의 성장을 추진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엔터테인먼트 산업 자체가 엄청난 규모로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와 관련된 문화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든 산업의 엔터테인먼트화, 모든 산업의 문화화입니다. 모든 산업은 이제 제조업까지도 근본의 문화를 깔고 있지 못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문화는 경제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문화입니다. 문화는 타인과 소통, 신뢰, 나눔과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게 해줍니다.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협동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협동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문화를 통해서 다양성을 이해하고 상처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기능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가 정책적으로 문화융성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격을 높이는 문화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꾸는 소프트 파워를 우리나라가 키워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 문화융성은 이와 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또는 예술의 진흥을 넘어서는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의 가치가 사회 전반에 확산돼서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의 기본 원리로 작동하고 국가 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 수준을 높이는 것. 이것을 저희는 문화융성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음. 그렇다면 우리는 문화융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행복입니다. 국가의 정책에서나 모든 사회의 각 단위, 기관, 단체 모든 면에서 계획을 세우고 일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행복이 정책 수립과 집행과 평가의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되고 과연 이것을 통해서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희는 봅니다. 저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저희가 항상 회의를 하고 우리 정책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스스로 물어봅니다. 자, 이 일을 하면 우리가 행복할까? 이 일을 하면 우리와 관련되어 있는 정책 대상자들이 또는 정책 고객들이 행복할까? 그리고 이 일을 하면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희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고백하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일을 할 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편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기관을 위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다시 반성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행복을 위한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한다면 국민을 위한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발상 단계에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는 굉장히 많은 정책의 변화를